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패널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동향조사분석팀장 권재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패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년 패널 조사,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고령화 고용 패널 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등 대규모 조사를 오랜 기간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06년부터 경년으로 조사되고 있는 고령화 연구 패널의 9차 조사 자료가 공개됩니다. 또한 작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청년 패널 2021과 고령화 고용 패널의 2차 조사 결과도 공개되었습니다. 두 조사는 작년에는 1차 조사 결과만 공개되어 이행 분석 등 패널 자료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차 조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각 조사별로 특징과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패널 자료 복잡성으로 인해 자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 스타타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 정민혁 부장님께서 스타타를 이용한 패널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게시될 예정이오니 시간이 없어 시청을 못하신 분들이나 다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 청년 패널 2007과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에 대한 내용과 패널 분석 방법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강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분석팀 청년패널 연구진입니다. 청년패널 2021 자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데이터 이용 방법, 주요 변수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청년패널 조사의 목적은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노동시장 경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청년패널 2007의 조사 대상의 나이가 노후화됨에 따른 자료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1년 기준 만 19세에서 28세 청년층 12,213명의 신규 패널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 2차 조사의 표본 유지율은 87.8%로 1,721명을 조사하였습니다. 표는 2021년 1차 조사 응답자 유형에 따른 연도별 조사 성공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조사의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A부터 F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생활, 지난 조사 일자리, 경제활동 상태, 경험 일자리, 시험 준비 등 가구 배경 순으로 설문이 진행됩니다. 구축조사였던 1차 조사와는 달리 2차 조사는 지난 조사 이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1, 2차의 설문지 구조가 다르므로 1차 조사의 경우 기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통합 설문지 및 통합 데이터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파트 A 학교생활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 조사 이후 학교 정보 변화에 대해 질문합니다. 동일 학교 재학, 휴학, 수료라고 응답한 경우 재학생 관련 설문으로 이동하고 졸업, 중퇴 응답의 경우 졸업, 중퇴 경험 설문으로 이동합니다. 재학학고가 없었을 경우 입학, 편입 경험 설문으로 이동하고 경험이 없을 경우 취업 준비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학교생활 파트 취업 준비 관련 문항은 졸업 전후 취업 준비를 위해 준비한 활동에 대해 응답합니다. 지난 조사 당시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 응답하며 그 외에 기졸업자들은 회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B는 지난 조사 일자리에 관한 설문입니다. 지난 조사 당시 근무하였던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당시 상황을 응답하는 파트이며 그만두지 않았거나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파트 C 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만둔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 근무 시기, 직산업, 종사상 지위, 그만둔 이유 등을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C는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설문입니다. 먼저 현재 경제활동 상태 관련 문항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설문을 진행합니다. 취업자, 미취업자 판별 방식은 통계청의 판별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 후 취업, 이직 준비 문항에 응답하는데 이 파트는 이직 준비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준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트 D는 경험 일자리 관련 산문입니다. 경험 일자리란 앞서 응답한 현재 일자리, 동시 일자리 외에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로 현재는 그만둔 일자리를 말합니다. 지난 조사와 현재 조사 사이 기간을 회고하여 응답합니다. 파트 2에서는 시험 준비, 직업 훈련, 자격증, 진로 지도, 진로 발달, 구직 동기, 생활과 건강에 관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파트 F에서는 가구 배경에 관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이용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패널 조사 데이터는 SAS, SPSS, 스타타, 엑셀 형태로 제공되며 설문지, 코드북, 유저 가이드 등은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수명은 설문 문항 구조와 동일하고 각 차수에 따라 W를 붙인 변수명이 부여됩니다. 2차 조사의 변수명은 W02로 시작하게 됩니다. 졸업 중퇴 시점의 변수명은 W02A 20_01A인데 이것은 2000년도 파트 A 소분류 2번의 1번 문항이란 뜻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디 3번 패널의 졸업 시점은 2022년 8월입니다. 주요 변수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수는 개인 고유 아이디, 학생 여부 등이 있습니다. 개인 고유 아이디는 조사 연도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이 부여되는 변수인데 패널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 아이디를 기준으로 각 조사 연도 데이터를 연결시켜 패널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 변수 중 하나인 응답자 학생 여부입니다. 저희 청년 패널 연구진은 청년 패널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생성 변수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학생, 소속된 학교가 없는 경우는 학생 아님으로 분류되는데 지난 조사 이후 학교 정보 변화에서 1번을 응답하거나 2에서 4번을 응답 후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한 경우에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해당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을 경우 학생 아님으로 분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먼저 지난 조사 이후 변화를 묻고 관련 문항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스튜던트 변수를 보시면 아이디 1, 2번 패널은 학생이며 3, 4번 패널은 학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2차 조사 응답자 1721명 중 학생은 4559명이며 6162명은 학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응답자 경제활동 유형 생성 변수입니다. 통계청 방식과 동일하게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며 각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현재 경제활동 상태 관련 문항 문 1에서 3을 통해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판별합니다. 취업자로 판별된 사람들은 파트 CA 취업자에 응답하며 미취업자들은 파트 CB로 이동합니다. 파트 CB 미취업자에서 문 1, 2를 통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판별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C02, C10_01은 문 1번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 변수입니다. 여기서 1번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취업자로 판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별 결과 취업자는 5,262명, 실업자는 29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5,169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종사상 지위입니다. 취업자는 임금, 비임금 근로자로 나뉩니다. 임금 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나뉩니다. 청년 패널 조사에서 종사상 지위는 재학 중 일자리, 그만둔 일자리, 현 직장, 경험 일자리 이렇게 4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각 일자리별 종사상 지위 응답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열에 있는 변수 C02, CA11_10은 현 직장 종사상 지위 응답값을 나타내는데 아이디 142번 패널의 경우 임시 근로자, 145번 응답자는 상용 근로자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직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 직장에서 상용 근로자는 3,765명, 임시 근로자는 1,122명, 일용 근로자는 32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5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23명, 무급 가족 종사자는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생성 변수입니다.
청년 패널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고용 형태 변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근로계약 유무나 근로계약 갱신 등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문 19번에서 25번 문항을 통해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변수의 응답값에 따라 기간제, 일일 근로, 비기간제, 한시 근로 등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며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판별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이디 4번 패널은 정규직, 6번 패널은 비정규직으로 판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자 5,262명에서 비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4,919명 중 정규직은 2,772명, 비정규직은 2,1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변수입니다. 현 일자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정규, 초과로 구분지어 응답합니다.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과 일수만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16번 패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초과 근로시간은 3시간, 정규 근로일수는 5일, 초과 근로일수는 0.5일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정규 근로시간은 38.2시간으로 그리고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0.8시간이고 이를 합한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44.5시간이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정규 근로일수는 4.9일, 평균 초과 근로일수는 0.1로 이를 합한 평균 근로일수는 5일로 나타났고 비임금 근로자는 5.4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생성 변수입니다. 현 일자리 임금 관련 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급여 형태, 즉 연봉, 월평균, 주당, 일당, 시간당을 응답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간편한 분석을 위해 월 4.3주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 변수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형태를 연봉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며 주당 임금으로 응답한 경우 4.3을 곱합니다. W02 웨이지 언더바 나우는 현 직장 월평균 임금 생산 변수입니다. 분석 결과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59.8만 원, 임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0.3만 원,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0.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패널 2021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설문지 등은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청년 패널 연구진에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홍석현 연구원입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의 목적은 한국의 중고령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형성 및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하여 다양한 학제간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은 설계 당시부터 국제 비교가 가능한 패널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저희의 메인 레퍼런스인 HRS를 비롯해 모든 주요 변수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 연구가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부에 나와 있는 사이트의 경우 비교 연구를 이용한 플랫폼이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경우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패널은 최초에 구축된 패널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45세 이상 만 254명의 패널로 구축되었습니다. 패널 노후화에 따라 신규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920명의 패널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주기의 경우 저희는 경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2년 9차 기본조사 데이터를 정제 후 공개 중에 있습니다. 9차 조사를 기준으로 조사 성공 패널은 6,592명으로 표본 유지율은 7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버 스크린을 시작으로 인적 특성, 인구학적 배경과 함께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사망자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설문은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의 특징 중 하나로 패널 사망 확인 시
가족이나 친지를 대상으로 사망자의 사망 전 현황에 대해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커버 스크린에서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A파트 인구학적 배경에서 응답자와 배우자에 대한 정보, 종교활동이나 사회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가족 파트의 경우 BA 자녀 손자녀, BB 부모 형제 자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자녀 정보와 함께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조사하고 있고 손자녀의 경우 손자녀 수와 돌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의 경우 형제 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부모에 대한 정보, 동거 여부와 비금전적, 금전적 지원 여부 그리고를 조사하고 있고 기타 가족에 대해서도 금전, 비금전적 지원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려운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기타 수발 정보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 건강 파트에서는 건강 상태, 질병, 통증 등 기타 건강 사항 그리고 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관련 변수들과 의료보장과 시설 이용, 신체 기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D. 고용 파트에서는 일자리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본인의 종사상 지위, 즉 임금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무급 가족 종사자인지 등의 따라서 여러 가지 문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된 문항들도 본 파트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소득 소비 파트의 경우 소득 파트와 소비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득 변수, 가구 소득을 조사하고 있고 소비 파트에서는 생활비를 필두로 소비, 그리고 생활비 충당 방법, 저축액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F. 자산 파트의 경우 거주주택, 거주 외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등을 조사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상속, 증여, 가구 총 자산 등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G. 주관적 기대감, 삶의 질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고 아울러 유산, 일자리, 기대수명 등의 주관적 기대감과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 관계 등 삶의 질을 묻는 문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X는 사망자 설문으로 이는 대리응답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리응답자의 정보, 사망 원인이나 일자, 사망 전 건강이나 고용 상태, 유산, 부채 등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연구 패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크게 5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료와 구조변환 자료, 라이트 버전 자료, 사망자 자료, 무응답 대체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응답 대체 자료는 7차 조사까지 제공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외에 설문지와 유저 가이드, 코드북과 변수 매핑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자세한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료는 가장 기본되는 자료로서 설문지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자료입니다. 이 원자료를 B, D 영역에서 일부 변수들을 정리하고 편의를 위해 변수를 생성하여 포함시킨 것이 구조변환 자료입니다. 그리고 400개 내외로 주요 변수를 축소하고 약간의 생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라이트 버전입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변환 자료 예시 1번입니다. 저희는 원자료에서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을 첫 번째 자녀부터 9번째 자녀까지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9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용자들께서는 만약 이 변수를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대다수가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산 변수를 이용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from children이라는 변수를 생성 후 포함시킨 것이 구조변환 자료입니다. 예시 2번을 보아주십시오. 저희는 D 파트에서 현재 일자리의 근로시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에 대해 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3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한 가지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것을 포함시킨 것이 구조변환 자료입니다.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설문지 형태 그대로 있는 것이 원자료,
그리고 원자료 변수 일부를 정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생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조 변환 자료, 그리고 영역별 선정된 400개의 변수를 추스린 것이 라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료 변수명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은 W, 해당 차수, 파트,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설문문항 번호와 변수명의 번호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변수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구조변환 자료, 라이트 버전 자료와 함께 변수명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중값 사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패널과 통합 패널에 대해서 각각 종단, 횡단 가중값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취사 선택하시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차 조사에서 추가 변경된 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공헌 활동 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점 중에 하나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종사상 지위 분류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조사 문항 보기와 상태값이 변경되었는데요. 저희 패널 조사의 특성상 기존 응답 대비 종사상 지위 변경이 없으면은 기존의 구분류로 표기가 되어 있고, 변경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분류를 적용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8차 종사상 지위 기존 구분류 체계에서는 0, 1, 3, 5, 7, 9로 구성된 종사상 지위 값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대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차 종사상 지위에서는 W09 스테이터스에서는 기존의 0, 1, 3, 5, 7, 9와 함께 11부터 19까지의 상태값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존 분류체계의 정의와 새로운 분류체계의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분류와의 연계 사용은 연구자분께서 판단하시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임금 피크제, 계속 고용제도, 고령자 지원 등 여러 고용정책 관련 문항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었고요. 개인형 IRP 퇴직급여가 포함되는 등 퇴직급여 유형이 현행화되었습니다. 다음은 23년 자료 공개 이후 주요 수정 보완 내역인데요. 학력 변화나 경활 상태, 직산업, 종사상 지위, 가구주 여부에 대해서 종단명 검토 일부 수정되었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의 수급 여부, 수급 기반 및 금액, 최초 수급 시기 등을 종단명 일관성 있게 추가 정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역별 주의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정제 과정에서 기존 자료에도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에서 최신 자료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분석 방법에 맞는 가중값을 사용해 주셔야겠고요. 유의하실 점은 질문 문항에 시점이 총 3분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설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난 조사 이후, 지난 1년간, 작년 한 해 등이 말하고 있는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시점에 대한 질문에서 해당 어를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 경우에는 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 영역에서 배우자가 있음은 사실혼을 포함하고 있고, 별거는 장기 수용시설, 장기 해외 체류 등의 사유도 포함합니다. 자녀에 대한 질문은 대표자에게만 질문하고 부부에게 같은 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은 청구된 각종 비용을 대신 지불해 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권은 비금전적인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거 중인 부모님 변수와 동거 기간 변수는 시점이 비일치하오니 설문지를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현재 살아계시는 부모님과 부모 관련 통합 변수의 빈도가 비일치하는데요. 이것은 부모 모두가 생존하나 따로 사시는 경우 각각 아버지 어머님께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 관련하여 부모가 동거 중인 경우도 2차 조사부터 현재 포함 중에 있고, 사적 이전 소득은 동거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 영역에서 만성질환 문항은 응답자의 판단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더도 다른 가족들이 특약 등으로 가입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영역입니다. 은퇴는 주된 소득 활동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소일거리 이상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이동의 기준은 임금 근로자가 직장이 바뀐 경우, 비임금 근로자는 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 종사상 지위가 변동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은퇴 계획 나이에서 응답 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0으로 코딩되어 있고요. 자영업자가 현 사업장의 월 평균 소득, 순수입 비용을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0, 적자를 보고 있다면 마이너스 7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근로 대신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 변수는 코드 일환화 때문에 설문지 보기와 구조변환 자료의 변수값 코드가 다름을 주의해 주십시오. 소득, 소비, 자산 영역 보시겠습니다. 소비는 총 생활비와 생활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 조사 이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비 파트의 경우 기본 조사 단위는 개인 베이스이지만 가구 베이스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자료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설문지에서 소득 등의 변수를 조사할 때 금액 단위를 억, 만 단위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료에서는 모두 만원 단위로 환산되어 있습니다. 소득 소비 항목 모두 조사 시점의 이전 연도 한 해를 기준으로 응답받고 있으며 각 파트는 대표자 여부를 공개 자료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주십시오. 상위 생성 변수 산출 시 여러 항목들이 합산되는 구조인데요. 만약 하위 항목 중에 단 하나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 생성 변수 또한 무응답 코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령화 고용 패널 소개를 맡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분석팀 연보라입니다. 고령화 고용 패널 2차 조사 자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령화 고용 패널 자료 설명은 조사 개요, 자료 구성, 그리고 주요 변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중장년층의 퇴직 및 은퇴, 재취업 및 노후 준비 등 노동시장 퇴장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 고용 패널은 주된 일자리 퇴직을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여 중장년층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및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고용, 경제활동 상태 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개인과 가족,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고용 패널 2차 기본 조사는 2022년 9월 초부터 시작하여 3개월 동안 태블릿 PC를 활용한 가구 방문 대면 면접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2021년 구축된 1964년부터 1976년생 패널 9,358명으로 2차 조사 결과 8,367명을 조사 완료하였고 표본 유지율은 89.4%입니다. 설문 구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1차 조사와 비교하여 4가지 정도의 주요 변동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가족 영역 중 자녀 관련 정보만 수집을 하였는데요. 대상 패널이 자녀와 부모의 부양 부담을 모두 갖는 세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 관련 문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어 조사 대상의 건강 상태가 노동 공급 및 은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정신건강, 건강 관련 활동 수준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여 건강 영역을 보완하였습니다. 1차 조사의 고용 영역에서는 현재 일자리, 직전 일자리,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였는데 2차 조사의 경우 노동이동 분석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직업력 자료 구축 설계를 고려하여 일자리 변동 중심으로 유형화된 설문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산 수준이 노동 공급 및 은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이므로 자산 영역을 신설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 구성은 1차 조사 응답과의 내용 연계성과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1차 조사와 비교하여 F 영역인 자산 영역이 신설된 점이 큰 차이이고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정보를 묻는 커버 스크린 영역에 이어 A. 인구학적 배경 영역에서는 응답자 및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배우자의 일자리 정보에 대해 질문합니다. B. 가족 영역에서는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자리 정보와 더불어 부모님의 생존 및 동거 여부,
그리고 경제적 지원 경험을 포함한 교류 정보를 묻게 됩니다. 이어 C 건강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 수준과 장애, 만성 질환 등을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는 고용 영역으로 진입하여 응답자의 1차 조사 이후 현재까지의 고용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취업자의 경우 해당하는 유형 설문에 맞춰서 응답한 후 취업자 공통 설문과 고용 영역 공통 설문인 일자리 사업 참여와 고용 관련 제도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게 됩니다. 비취업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유형이 있을 경우에 응답하고 나서 비취업자의 공통 설문과 그다음에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용 영역 공통 설문을 응답하게 됩니다. 이어 소득이랑 소비 영역에서는 패널 대상자의 각종 소득 및 소비별 상세 내용에 대해 물은 후 마지막으로 신설된 자산 영역에서는 거주주택 등 부동산을 포함한 응답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묻습니다. 하여 2차 조사 흐름은 커버 스크린, 인구학적 배경 및 가족 중 자녀 파트에서는 전년도 조사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 변동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합니다. 이후 가족 영역의 부모님 파트로 넘어가서 동거 여부와 지원 및 연락 빈도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뒤이어 건강 영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전년도 조사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운동 횟수나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 등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도에 관련된 질문을 진행한 후에 고용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1년 조사 대비 설문 구조가 많이 변경된 고용 영역에서는 1차 기본조사 시 응답했던 현재 일자리를 기준으로 그 일자리를 현재까지 지속을 하고 있는지, 지속하지 않았다면 1차 조사 이후에 신규 일자리를 새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일자리를 유지했는지 여부 등으로 유형을 나눠서 해당하는 영역에만 설문을 진행하고 소득 및 소비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소득 및 소비 영역은 2021년 조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응답 이후에는 신설된 자산 영역으로 진입하여 거주주택 및 소유 형태와 가구의 총 자산 및 부채를 응답하고 설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 자료는 2차 기본조사 설문지와 데이터, 코드북과 빈도표, 그리고 유저 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는 통계 소프트웨어인 세스, SPSS, 스타타 및 엑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총 4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북 및 빈도표에는 사용자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변수명과 해당 변수에 대한 빈도를 수록하고 있고 유저 가이드에는 2차 조사에 대한 개요와 가중치, 생성 변수 등 데이터 이용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공 자료에서 변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이 되어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자리부터 세 번째 자리까지는 저희 조사 차수 구분을 의미를 하고 다음 알파벳은 설문 영역, 그리고 다음 번호 세 자리는 해당 영역에서의 문항 순서, 번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네모로 표현한 부분은 이제 변수 이름 생성 규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등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 경우에 언더바 다음 01, 02 순으로 자녀의 순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언더바 M1, M2 등으로 응답 변수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생성 규칙은 유저 가이드에 작성을 해두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통합 설문지와 코드북, 그다음에 변수 매핑표 등은 3차 기본조사 결과 공표 시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령화 고용 패널의 주요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ID의 경우 고령화 고용 패널 응답자 개인의 고유 번호로 조사 연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값이 부여되는 변수로서 1, 2차 조사 및 추후 발표될 조사와 연계하여 분석하실 때 필요한 식별 변수입니다. 추가로 ID 변수 중 CID는 부부 ID로 부부 패널의 경우 동일한 CID를 부여받게 되고 HID는 가구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혼이나 일부 가구원의 이사 등으로 분가가 되었을 경우 HID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중치 변수인데 2차 조사의 종당 가중값은 1차 조사의 횡단 가중값과 2차 조사에서 구한 응답 확률 추정값의 역수를 곱해서 산출했습니다. 1차 조사에 응답한 개인이 2차 조사에 응답할 확률은 1차 조사 결과의 개인 특성 변수를 설명 변수로 하는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하였으며 지역, 연령, 성별, 그리고 주택 유형과 일자리 유형, 그리고 부부 패널, 응답 협조도 등을
모형의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 세부 내용은 유저 가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 생성 변수인 학력 변수는 학적 상태가 졸업인 경우를 기준으로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력과 학적 상태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변수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규 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건강 영역에서의 장애 및 질환 판정 변수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내린 진단만을 포함을 하여 응답을 받았는데요. 올해 건강 영역에 신규로 포함된 우울증 및 자아 존중감 관련 문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울증 관련 문항의 경우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국 세스디20 문항 중 축약하여 사용되는 한국판 세스디10을 활용을 하여 조사를 하였고 자아 존중감 관련 문항은 로젠버그가 개발한 RSES를 활용을 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듯 2022년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당시의 현재 일자리 내용을 기준으로 21년에 일하던 기존 일자리를 2차 조사 시점까지 유지를 하였는지 아니면 1차 조사 이후에 그만두고 신규로 일하는 일자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일자리를 조사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 일자리들이 임금근로인지 비임금근로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8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해당하는 유형에만 설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유형 응답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1차 조사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응답자가 1차 조사 이후에 해당 일자리를 그만두고 비임금 근로 일자리인 신규 일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자리를 2022년 7월에 그만두고 다시 20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의 조사 시점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신규 일자리가 임금 근로일 경우에는 유형 5, 유형 8, 그리고 유형 3, 총 3가지 유형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차 조사부터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직후에 어느 일자리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 1차 조사의 생애 주된 일자리 여부 확인 문항을 활용을 하여 분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1년 구축조사 이전에 패널의 생애 노동 이력에 대한 직업력 조사를 2023년에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정제 후 내년에 공개할 예정으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상태와 종사상 지위 관련 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고용 패널의 경제활동 상태 분류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포함이 되어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경제활동 상태 분류 방식과는 다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고령화 고용 패널에서는 조사 당시 일을 하고 있으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미취업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미취업자 중에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거나 은퇴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를 하고 일할 의사가 있고 4주인의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면 실업자로 분류하여 생성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산업 변수는 패널이 응답한 기업체명과 사업체명, 주된 생산 품목과 주 생산품 원료 등을 기반으로 분류 전문가가 통계청의 표준 산업 분류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직업 변수도 마찬가지로 패널이 응답한 부서명, 직급 및 직무 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그리고 자격증 정보를 바탕으로 직산업 분류 전문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 분류를 활용을 하여 코드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의 경우는 소분류 수준까지, 직업의 경우는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세분류 수준까지 제공을 하고 직종 코드의 경우 세분류 수준에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와 연계가 가능하오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변수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한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을 하여 응답을 받았고 휴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휴직을 하였을 경우에도 평소 해당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로시간 정보를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임금 근로자의 경우 세후 기준으로 임금 변수를 응답을 받았고 해당 변수는 월 평균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득 영역에서의 임금 소득의 경우 응답 기준은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시점과 단위에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일자리에서의 수입만을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업 소득의 경우는 해당 유형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소비 변수는 모두 이제 조사 시점이 1년 전인 2021년 기준으로 조사를 되었는데요. 소득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임대소득, 가구원 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모두 개인 기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월 평균과 연평균 기준 변수가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시 기준 시점과 단위에 유의하여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소비 내역의 경우는 가구 기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고용 패널의 자산 영역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현물 자산 등 전반적인 자산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응답 기준은 모두 응답자 본인 명의에 한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시점인 2022년 9월부터 12월을 응답의 기준 시점으로 삼았는데 자산의 경우 가치나 시세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의 현재 가치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 및 소비 영역과 비교하여 기준 시점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채 영역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 개인적으로 빌린 돈, 채무 보증 등을 모두 포함을 하여 조사를 하였고, 자산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 내용은 모두 응답자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 시점을 응답의 기준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상으로 고령화 고용 패널 2차 기본조사 자료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지, 데이터 등 공개용 자료는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리며 이용하면서 궁금하신 점은 고령화 고용 패널 연구진에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